이하나입니다. 오늘은요 현대자동차에서 대기업에서 만든 캠핑카 현대 포레스트입니다. 제가 사실 이 차 빌려오느라 진짜 고생했거든요. 차량 협찬해주신 현대자동차 감사합니다. 리뷰를 할 건데요. 사실 오늘 카메라도 좀 마음에 안 들지 않나요, 여러분? 네, 저희 카메라 감독이 몸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을 했고 지금 이 시간에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카메라 감독을 대신에 저 혼자 셀카봉과 삼각대로 여러분께 이 차의 매력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카메라 무빙이 부족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뿅! 간단하게 포레스트 실내외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낯설기 때문에 뭐가 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꽤 필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마이크가 없어서 셀카로 손으로 들고 다닌다는 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자, 먼저 가장 뒤에 있는 건 러기지 함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냉수 전용 외부 샤워기, 그리고 이쪽에는 고정식 변기 서비스 도어예요. 열고 싶지 않은 그 공간입니다. 위쪽으로는 어닝인데요. 이게 돌돌돌돌 펴면은 이렇게 펴져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건데, 그 어닝을 돌돌돌돌 펴는 건 요 아래 러기지함에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어닝 바로 밑에 도어 등이 있는데요. 이거 도어 등이 안 켜져요. 이런 리뷰를 본 적이 있거든요. 도어 등은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야만 도어 등이 켜진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사이드를 당겨야만 80cm 나오는 게 작동을 한다는 거 참고하세요. 이게 왜 안 돼? 고장이야? 하지 말고 사이드를 꼭 당기셔야 됩니다. 자, 반대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역시 러기지도 반대편이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컨센트 하고요, 청수 공급 장치가 있어요. 차 안에서 쓰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아래쪽에는 요소수 주입구고요. 요소수 주입을 위해서 필요한 호스도 요 러기지함 도어에 호스가 붙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요, 뭐냐면 제가 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냉장고는 열을 배출하잖아요. 냉장고 열을 배출하는 냉장고 열 배출구입니다. 그리고 요게 주유구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드렸는데 여러분, 다 열쇠로 잠겨 있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열쇠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뿅! 자, 이번에는 실내 리뷰를 좀 해드릴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구에는 신발장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코일 매트를 깔아놔서 밖에다가 신발을 벗고 올라갈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장판이 깔려있는 실내와 함께 드디어 캠핑이 시작됩니다. 출발! 자, 실내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TV 모니터는 선택사항이고요. 아래쪽에 터치식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위쪽에 검정색은 DC 에어컨인데 선택사항이고요. 그 뒤쪽에 하얀색은 환풍기입니다. 시트는 가변형 시트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이쪽에 요거는 벙커 수납함. 벙커에는 사람이 눕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후기 보니까 여기서 많이들 주무시더라고요. 이쪽도, 여기도 수납 공간인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이것은 PPL의 향기? 장을 바꿀 수 없다면 장대원으로 바꾸라는 요즘 핫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전체 원료 중 유기농 부원료가 95.71%라는,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믿을 수 있다는, 세계 3대 원료사 듀폰 다니스코사의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지지 프리미엄 균주를 사용했다는, 아무튼 그러니까 배변 활동과 장 건강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장대원인 거잖아요. 맛있고 먹기 편한, 나랑 잘 맞는 대원대원 장대원. 요걸로 장 건강도 챙기고요. 계속 포레스트 리뷰를 이어가 볼게요. 역시 난 PPL도 야무지게 잘해. 그리고 아래쪽에 하부 수납함도 보입니다. 여기 보이는 테이블은 높이가 딱 보면 느낌이 오시죠? 3단으로 높이가 조절되는 테이블입니다. 이건 무드 조명이에요. 하하, 무드 조명이 현대라니 장난하나? 상부 수납함이 있고요. 220V 콘센트와 그리고 요쪽 요거는 스마트 베드 스위치입니다.
요거는 가스레인지인가 했는데 열어보니까 싱크대였어요. 스테인리스 스틸로 돼 있어서 꽤 위생적으로 보였습니다. 냉장고는 현재 150리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디럭스 모델이고요. 스탠다드 모델은 여기 이 전자레인지와 서랍장 요 자리에 80리터짜리 조그만 냉장고가 들어가고 저 냉장고가 들어가는 자리에는 옷장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저라면 무조건 150리터 냉장고를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냉동실도 있어서요. 얼음 보관하기도 좋았고요. 무조건 냉장고는 커야 된다는 게 진리이니까 그렇습니다. 바닥 아래쪽에는 히터 송풍구가 있고요. 요거는 고정식으로 스텝입니다. 요걸 딛고 여기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요 부분은 스마트 룸이라고 해서 선택형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건데요. 스마트 룸을 선택하시게 되면 요 누워있는 부분이 쭉 펴집니다. 80cm 정도가 더 차량 밖으로 늘어나서요. 요 부분은 제가 볼 땐 선택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공간이 엄청나게 연장이 되더라고요. 욕실은 샤워기가 보이고요. 변기가 보입니다만 저는 변기는 쓰지 않을 예정입니다. 제가 이걸 오물을 치우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건 거울인 줄만 아셨겠지만 짜자잔. 잠깐만. 이렇게 아무튼 뭔지 알죠 여러분? 가변형 세면대가 이렇게 있어서 좀 더 세수하기 편하게 되어 있지만 세수 따윈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거울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통합 컨트롤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위쪽에 보면은 보조 배터리 용량 얼마나 남아있는지가 보이고요. 그 아래쪽이 조명입니다. 내부 조명, 외부 조명, 온, 오프가 되는데요. 이게 터치식이라서 사실 여기 이렇게 누르면 여기가 꺼져요. 사용은 처음 캠핑카를 받는 분도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네, 저도 기계치인데요. 그냥 아주 쉽게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는 물 버튼입니다. 청수와 오수 용량을 확인하는 점이 특징인데요. 저는 이곳에 화장실을 전혀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비워진 차 받은 그 상태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히터입니다. 지금 온수가 사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풍량을 조절하고요. 외출기는 그리고 20도씨 이러면 바닥 난방이 되는데 바닥 난방하면 되게 뜨끈뜨끈해서 바닥에서 자고 싶은 그런 욕구가 들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조 배터리하고 솔라 충전 사이 요 자리 있잖아요. 요 자리가 만약에 캠핑카를 그 캠핑장에 도착을 해서 외부 전원을 연결하게 되면은 여기 외부 전원 연결이라고 표시가 뜹니다. 만약에 캠핑장 갔는데 내가 외부 전원까지 연결했는데 여기 아무 표시도 안 뜬다. 그럼 외부 전원에 문제가 있거나 연결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여기 솔라 충전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태양광을 감지하면 지 마음대로 충전을 해요. 그래가지고 솔라 충전이라고 뜨고요. 대신에 얘는 터치해도 아무 기능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아무 반응이 없다가 또 여기 생기는 게 있어요. 여기 빈 공간 있죠? 블루투스가 감지가 되면 여기 빈 공간에 블루투스가 뜨고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요걸 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취침 모드 같은 경우에는요. 누르게 되면 이제 차에 타는 사람들이 모두 자는군 이렇게 해서 취침 모드에 돌입합니다. 참고로 통합 컨트롤러는요 2, 3초간 길게 누르면 꺼지고 켜지고를 해서 진짜 그냥 통합 컨트롤러 제가 본 것 중에서 가장 쉬운 게 아니었나. 포레스트 통합 컨트롤러는 정말 직관적이고 쉽습니다. 이번엔 보조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보조 배터리를 누르게 되면 지금 1.5A 사용 중 196시간 예상 사용. 제가 지금 냉장고도 안 켜고 오로지 조명만 킨 상태예요. 하지만 냉장고를 켜게 되면 사용 시간이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냉장고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이제 불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냉기는 최대로 했잖아요. 이렇게 냉장고를 켜게 되면 196시간에서 39시간으로 확 줍니다. 냉장고가 진짜 전원을 많이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오래 세워두고 외부 전원을 연결할 수 없을 때는 냉장고를 끄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포레스트 캠핑카는 총 7곳에 220V 콘센트 그리고 5곳에 USB 포트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건 디럭스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USB 포트는 통합 컨트롤러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되고요. 220V는요, 통합 컨트롤러에서 220V를 눌렀을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요걸 또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남은 시간이 조금 더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6시간에서 마구마구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이번에는 DC 에어컨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DC 에어컨은 바로 여기 보이는 요 리모컨으로 조정이 가능한데요. 냉방 용량은 2000W입니다. 전기 소모는 약 9.5에서 29A까지 되고요. 작동 온도는 5도부터 52도까지 가능합니다. 배터리 완충을 했을 때 대략 3시간 정도 작동을 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물론 시동을 켜놓은 상태에서는 시동으로 인해서 배터리가 조금씩 충전이 되니까 사용시간은 좀 더 늘어나겠죠? 자, 이번에는 물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온수 보일러는 점검이 필요한데요. 캠핑카를 사게 되면 온수 보일러는 6개월마다 부동액 용량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물하고 차량용 부동액 비율을 물 70, 부동액 30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물은 수돗물이나 증류수를 하는 게 좋고요. 생수는 사양합니다. 네, 그래서 요 보일러 동작 시에 가끔 러기지 공간에 장난 삼아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일러가 동작하게 되면 보일러 표면 온도가 80도 이상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온수 보일러용 부동액을 점검을 안 하시게 되면은 보일러 효율이 떨어지거나 심한 경우에는 보일러가 고장 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내부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는 해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짠! 차 안의 모든 공간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이렇게 그 여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인 포레스트 리뷰를 다 했습니다. 카메라 감독이자 제 동생의 빈자리가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 가족한테 잘합시다. 산조가 빨리 나와서 누나 좀 이쁘게 찍어줘. 셀카 모드 너무 힘들다고. 이제 저는요, 한잠 자고요. 내일은 일찍 일어나서 포레스트 운전대를 잡겠습니다. 일종 대형 면허 소지자 이하나의 포레스트 시승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뿅!